네, 이제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네. 우리 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이 네. 남은 것 같고요. 예상가가 아까 한 10분 전쯤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대로 가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코스닥이 막 마이너스 6.8 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하여튼 뭐 반대매 가능성이 좀 있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스닥이 한 마이너스 3.24 그리고 코스피가 2.49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예상가입니다. 네네. 이보다는 조금 덜 가겠죠, 그래도. 네. 뭐 야간 선물이나 이런 거 보면 마이너스 1.5 정도 출발할 걸로 보이긴 하는데 네. 지금 뭐 워낙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아침에 또 반대매나 이런 게 나오면 조금 더 밀리면서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는 같아요. 네. 일단 어제 우리 시장이 힘이 없더만. 그죠? 네, 어제 미리 좀 미국 빠질 걸 선반영은 하긴 그러니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거보다 더 많이 빠져버려가지고 네. 좀 오전 충격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코스피 2,390, 2,400 아래로 어제 예상가가 오후 나. 되니까 정프로의 그 얼굴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막 좋아했던 막 발랄해지고 막 고맙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다시는 이제 그거 보기가 그거 어렵. 하지 마. 네. 제가 한 4분 정도 남았는데요. 뭐 리포트 하나 보면서 장을 계속해서 좀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어제 이제 그래도 좀 뭐 이걸 이제 내년도에 대한 이제 경제 정책 방향이 좀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그 KB증권의 이제 하인환 연구원님이 자료를 하나 이제 적어준 게 있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은 두 가지고요. 민간 주도로 하고 전략 사업 지원을 하겠다. 요게 이제 기조고요. 그래서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이제 22%로 인하를 하고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도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뭐 이렇게 뉴스들을 좀 보셨을 것 같고, 요게 이제 그 근데 민주당하고 좀 합의가 있어야 된대요. 이게 법을 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과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당에 대한 조세 체계 개선이라는 이제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일반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 이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을 때 그게 이제 소득의 어느 정도 이제 몇 퍼센트 비중으로 이거를 이익으로 잡을 거냐 이런 네. 좀 제도가 있는데, 그게 좀 용어가 어렵긴 한데 입금 불산임률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50%면 이제 그 배당 소득을 50% 잡는 거죠, 이익에. 그럼 거기서 이제 세금을 부과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입금 불산임률을 좀 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익으로 포함되지 않는 비중을 이제 올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간단하게 뭐 배당을 자회사로부터 많이 수출을 해도 배당 세금을 이제 적게 낸다는 얘기죠. 기업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많이 받는 기업들한테 되게 유리한 제도예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내국 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네. 불산입한다라는 이제 그 정책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자회사로부터 돈 많이 받는 기업들은 음. 또 세금 혜택을 좀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개편이 좀 있었다고 하니까 네. 좀 보시면 되겠고, 또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도 들어가 있고요. 이제 세액공제. 그래서 지금 현재 대기업 같은 경우는 6에서 10% 정도 세액공제를 하거든요. 국가 전략 기술. 요게 이제 반도체, 백신, 배터리입니다. 근데 요거를 중견기업까지 이제 같이 올리겠다. 8에서 12%로. 그래서 대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면 세액공제를 더해주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외환 시장도 영국의 그 증시 마감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한 2시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때까지 우리나라 외환 시장 개장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아마 요건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좀 참고하시고, 좀 나머지 부분은 이따 장 시작하고 나서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59분이고요. 코스닥, 코스피 둘 다 이제 2%대로 낙폭이라고 할 수는 없죠. 하여튼 예상가가 조금 이제 마이너스 폭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법인세율도 최고 세율을 25에서 22 네, 정도 22로, 낮추는 예. 네, 그런 내용도 또 발표가 함께 있었군요. 네. 자, 그러면 시장 한번 우리 염이사님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지수가 출발할 텐데요. 현재로는 한 마이너스 55포인트, 2,396포인트로 야, 2,400이 깨지는군요. 깨지면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코스닥은 20포인트, 거의 한 3%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뭐 양대 지수 모두 다
안 좋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6만 원을 깨면서 깨졌어요. 네, 지금 시작을 하는 모습인데 아주 호가는 안 나왔는데 네, 나왔네요. 59,500원에 일단 시초가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깨져버렸고 어제 뭐 미국의 마이크론도 거의 한 7% 폭락을 하다 보니까 좀 반도체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뭐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뭐 2% 이상 급락 출발했고요. 기아가 3%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이너스 한 3% 정도.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다 한 2% 이상씩은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는 2,406이고요. 아직 2,400을 깨진 않았고요. 예상은 좀 깬 걸로 나왔는데 2,405에 일단 그 스타트를 끊었고 마이너스 1.86%좀 급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800선이 깨지면서 이제 786포인트 1.99%.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2% 가까이 좀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뭐 다 뭐 거의 급락을 하고 있는데 오리온이나 뭐 삼성카드, 뭐 오뚜기 일부 이제 경기 방어주들 정도만 조금 이제 덜 빠지는 편이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다 빠지는데 이제 가장 많이 빠지는 쪽은 오늘 두산 퓨어슬이 마이너스 4%, 그리고 동국제공이 마이너스 4%, 만도가 마이너스 3%, 또 하이브가 마이너스 2% 정도. 어제 좀 막판에 오르긴 했는데 네. 다시 좀 밀리고 아니, 있고요. 거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뭐 거기 정국 씨가 얘기한 걸로 봐서는 네. 뭐 단체 활동도 병행은 하는 것 같아요. 병행을? 네, 병행한다는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내용인즉슨 좀 솔로 활동 위주로 하려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는 단체 활동밖에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개별 활동 못 하게 돼 있었어요. 광고도 아예 못 하게 돼 있었고 개별적으로. 네. 근데 이제는 단체 활동을 좀 줄이면서 아예 안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오비일학이에요. 뭐 세무조사도 나왔다더라고. 네, 하이브에. 네 세무조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무조사 나왔더라고. 네. 그래서 오늘 뭐 다시 좀 주가가 한 3% 정도 빠지고 있고 뭐 아니 뭐 전체 장하고 비슷하게 네. 움직이는 거니까. 두산밥캠, 뭐 LG디스플레이, 뭐 현대제철, 뭐 그러니까 뭐 경기 민감주나 뭐 가치주냐 성장주 지금 가릴 것 없이 그냥 다 빠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좀 음식료 그 섹터가 좀 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 상황이고요. 그 어제 제일 강했던 섹터가 2차전지 소재 쪽인데 뭐 2차전지 소재가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오늘 좀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마이너스 4%, 바이오 기업이죠. 셀리드, 뭐 매드팩토, 파마리서치 이런 기업들이 각각 4% 이상 급락을 했고 자이언트 스텝도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그 하락률의 차이만 있지 그냥 거의 다 빠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코스피가 잠깐 2,400을 깼다가 왔습니다. 2,398까지 갔다가 지금 2,402포인트고요. 마이너스 48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상승 종목이 뭐 27개 정도밖에 되진 않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781포인트인데 마이너스 20포인트고요. 상승 종목은 55개 정도. 그래서 뭐 100개가 채 안 되는 기업들만 지금 오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역시 뭐 외국인들이 매도를 주도하고 있고요. 외인들이 800억 정도 순매도 하는데 뭐 매도의 대부분은 전기전자, 아마 삼성전자 쪽에 집중이 돼 있는 걸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반대로 좀 방어는 해주고 있습니다. 한 5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 선물 쪽은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사료하고 비료 업종만 강하고요. 사료 쪽은 오늘도 뭐 주가가 급등세 보이고 있고 농업 관련주들이죠. 이제 비료 쪽도 강세고 그다음 천연가스 관련주들, 뭐 도시가스 업종.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증시가 좀 안 좋을 때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강한 기업들 요 섹터만 반등을 하고 다 지금 대부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영화 관련주, 뭐 광고주, 뭐 여행주, 미국에서도 지금 여행 수요가 좀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소비 때문에.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도 리오프닝주가 급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행이나 네. 또 엔터주들, 뭐 그다음에 항공주, 원전주, 뭐 자동차
반도체 뭐 가릴 것 없이 거의 한 섹터별로 3% 이상씩 지금 거의 다 급락을 하고 있는 네네네. 네, 오전장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장이 좋지 않네요. 네, 뭐 구별할 게 없이 그냥 다 하락하고 있는 그런 네,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네. 자, 그러면 또 리포트 좀 한번 볼까요? 네, 뭐 아까 좀 드리던 말씀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보고서에서 첨단 전략 산업 이제 육성하고 탄소 중립 이제 기후에 대응한다고 하는데 일단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지원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다 이렇게 좀 나와 있고 6월이나 7월 중에 뭐 반도체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1차 그 원탁 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중엔 발표를 할 것 같고 그 외에 우주 로봇 뭐 인공지능 같은 것들도 아마 올해 가을 정도에는 정책들이 추가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친환경 분야도 비중 있게 좀 다루긴 했는데 그 중에서 원전하고 그 폐 플라스틱, 폐 배터리 재활용 아마 이런 쪽에 대한 발표가 또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좀 투자를 이용해서 또 경기를 좀 활성화하려는 좀 목적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이런 정책들이 발표될 때는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시장이 빠지잖아요. 네. 어쨌든 파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뭐 적게든 많게든 파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중 매도가 그래서 많은- 매도가 많을 텐데 그 매도한 돈은 다 어디로 가는지는 그 추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어디로 가나 좀 궁금한데. 매도한 돈? 네. 매도한 돈은 계좌에 있지. 계좌에. 개인들은 이제 예탁금으로 가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다시 어디로 가는지는 근데 아, 예탁금이 네. 사실 이제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예탁금 올해 자체가 작년에 74조까지 갔었잖아요. 50조 대인가요 지금? 지금 57조까지 떨어졌어요. 60조 밑으로는 떨어진 적이 없는데 6월 들어서 이게 60조 밑으로 이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이제 투자분들이 예전에는 주식을 팔고 예탁금에 그대로 남겨놨는데 물론 뭐 많이 나온 건 아니지만 60조가 하단이었는데 이제 뺀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거는 일부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네. 저보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예탁금 이용료를 지금 0.5인가요? 뭐 이렇게 주잖아요. 네, 일부 주죠. 근데 그거하고 옆에 이제 CMA나 RP나 그죠? 네, 뭐 또 요즘에 그 뭡니까? 그 토스라든지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요금을 예금인데도 1% 이상 주는 것들이 네.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저래도 만약에 그게 몇 천만 원 혹은 몇 억이 있다. 거기 예탁금으로 놔두면 그거 솔직히 그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빼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금리가 이렇게 평탄할 때는 그 욕구가 덜해요. 네. 아, 귀찮잖아. 그리고 주식이 좋을 때는 언제든지 사야 되니까. 근데 이제 주식도 안 좋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빼는. 그래서 그런 요금을성 예금들 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아, 돈이 다 어디 가나 궁금해서 한번 그냥 돈이 그러니까 뭐 개인 자금도 좀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랐지. 기관 자금이야 뭐 그냥 좀 연기금 말고는 사실 뭐 유입되는 게 없잖아요. 뭐 이렇게 정시 펀드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달러가 꺾여야 사거든요. 음. 근데 달러가 지금 원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 파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파는 이유가 두 개더라고요. 달러 강세랑 반도체. 반도체 업황을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의 매도가 좀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여전히 5만 원대네요. 네. 이 삼성전자가 진짜 5만 원대를 가네요. 5만 설마 했는데 가네요. 네. SK 하이닉스도 지금 95,800원. 아, 둘 다 뭐 썩 좋지가 않은데. 네. 뭐 대형주도 근데 뭐 2% 안팎으로는 다들 빠지고 있으니까 네, 뭐 특별히 더 거의 빠지는 것 네. 같지는 않긴 하고요. 지수만큼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아유, 다른 리포트 좀 있을까요? 네, 네. 잠시만요. 그 보고서 중에서 어제 하루 목소리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 아니, 하루 만에 시장이 이렇게 차이 나는데 목소리가 이렇게 차이 나야죠. 좋아가지고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사실 이게 시장이 안 좋으면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도 좀 이게 많이 나오진 네, 않는데 이제 그렇습니까? 오늘 나온 거 중에서는 그래도
이커머스 경쟁은 좀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요새 뭐 네. 롯데쇼핑은 좋은데 이마트 주가 상당히 안 좋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한타의 이진엽 연구원님이 한번 할인마트는 좀 주목해보자라는 그런 할인마트? 예, 그런 내용이고 할인마트가 지난 3년간 너무 안 좋았잖아요. 사실 뭐 언택트도 있었지만 또 거기다가 쿠팡이나 네이버하고 경쟁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근데 같이 이제 저가 경쟁하다가 힘들어졌죠. 근데 이제 이런 전략이 좀 바뀌고 있다. 쿠팡이 수익성 위주로 좀 전략을 바꿨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지난 4분기 쿠팡 실적 발표에서 처음으로 이제 수익성 개선 의지를 드러냈고 1분기에 이제 에비타라 그러죠. 이제 영업이익은 이익인데 이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흑자 전환을 달성을 했고 특히 쿠팡 같은 경우 물류창고 투자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외를 하면 흑자 전환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흑자 전환의 원동력은 이제 매출 총 이익률이 3.3% 개선이 됐는데 이게 아마 유한타에서 추정하기로는 그 이제 좀 가격 경쟁을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프로모션 같은 거. 음흠. 네. 이게 좀 가격을 싸게 해주고 이제 그렇게 되면 쿠팡이 좀 비용을 대는 거죠 일부. 네, 그런 것들을 축소하면서 아마 이익률이 개선된 것 같다. 그렇게 본다라면 이커머스끼리의 어떤 경쟁이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뭐 롯데쇼핑이나 이마트한테는 그래도 좀 좋은 뉴스가 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제 가격 경쟁 좀 우려가 좀 완화되고 있고 그리고 롯데쇼핑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수익성 위주로 가려고 한대요. 새벽 배송도 중단해버렸고 배송 차량도 축소를 하면서 일단 롯데마트몰이 적자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이걸 좀 회유라 작업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마트도 스타컴을 좀 재정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회원 등급제도 재정비하고 장보기 상품 할인 이런 것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업황이 좋은 건 아니지만 좀 이런 이커머스 간의 좀 경쟁은 조금 완화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은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이할 만한 건 하이브가 상승 반전하는군요. 하이브요? 네. 어. 그런 뉴스는 있더라고요. 그 BTS의 아마 누구였죠? 그 아까 말씀하신 정국 씨였나요? 네, 정국 씨가. 뭐 해체할 네. 생각 전혀 없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가 리더 아니에요? 리더는 RM이죠. RM. RM으로. 랩몬스터 RM입니다. 전 BTS 관련해서 리더를 모른다는 건 조금 모르겠어요. 제 상식으로 네. 정국 씨가 센터일 거예요. 센터. 제 상식으로는 이해는 안 정프로. 됩니다. 내가 질문도 잘못했지만은 네. BTS는 리더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공식 리더가 여기 있어요, 네. 형님. RM 리더 RM은 16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에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이거는 아무리 우리 형님이지만 저는 그건 이해 못 하겠습니다. 저는 뭐 도와드릴 수도 없고요. 정국 씨가 막내랜다. 네, 맞네. 아니 나 지금 정신 혼미해. 당신만 지금 빠지는 거 아니야. 아미들도 지금 정신 혼미해요, 형님 말씀 듣고. 정프로. 네? 당신만 지금 주식 빠지는 게 아니야. 다 그렇습니까? 빠지는 거야. 오늘 봐드리겠습니다. 네. 자, RM 랩몬스터죠, 랩몬스터. 네. 아 그게 그런 뜻이었어. 네, RM이 랩몬스터. 랩을 엄청 잘합니다. 네. 1초에 막 RM은 우리 릴레이션 매니저를 RM이라. 네. 한 책 한 권을 한 3분이면 그냥 랩으로 해버리니까. 아 그래? 네, RM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잠깐 뭐 RM 얘기가 왜 나왔죠, 근데? 하이브가 올라가요, 조금. 네. 그러네요, 상승. 역시 뭐 BTS의 힘이겠죠. 네. 자, 뭐 시장은 더 볼 거 있나요? 이 정도면 다 본 것 같은데. 코스피 1.67, 코스닥 2,400 2.24. 포인트는 일단 회복하고 있네요. 네. 네. 코스닥은 아직 800 멀었습니다. 자, 아까 그 법인세 네. 그 저것 중에서 뭐라 그러셨죠? 그 최고 세율. 배당. 그러니까 배당을 예.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주회사가 좋은 거예요? 지주회사한테 좋을 수 있죠. 왜냐면 이제 그게 이익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익 중에 그거를 불산임률이라 그래가지고 퍼센트를 정해서 기업마다 다른가 봐요. 그래서 어떤 기업은 50%만 이익으로 잡고 근데 이익을 잡은 걸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이제 불산입률 그 잡아주는 거를 높여버리면 아 이거는 이익으로 계산 안 하겠다. 그러면 세금을 덜 내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상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세 제도를 개편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자회사로부터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많이 받는 기업들은 일단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 배당을 또 많이 받는 기업들 자회사로부터 그런 기업들도 이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런 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난 사람이 좀 단순한 것 같아. 왜요? 그때 그 걸그룹 보이그룹 멤버 외운다고 네. 공부했는데 한 발짝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중에 누가 리더인지를 얘기를 아니 지금 우리 지금 여론은 김프로님이 BTS 아는 게 어디냐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네, 제가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형님이 뭐 BTS 피땀 눈물. 한 소절만 하시면 진짜 완전 역전 홈런입니다.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방송 사고 나지. 허탈하다. 네, 피땀 눈물 하지마. 마지막 하지마. 꿈을 하지마 그러니까. 가져가. 네, 정신줄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준영 박사의 위즈덤 칼리지 강의 개별 판매가 시작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고요. 저희가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지혜 12시간의 강의 그리고 4시간의 Q&A 세션 총 16시간 분량으로 27만 9천원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님의 개별 강의를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링크를 클릭한 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사항은 010-3898-2324 문자로 혹은 전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